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초원 선생님. 1988년생인 선생님의 생일은 4월 16일입니다. 초원아, 오늘은 우리 이쁜 공주 36번째 생일이구나. 처음으로 제자들과 수학여행을 간다고 설레고 긴장된다고 하던 그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참사가 일어난 2014년은 선생님이 처음으로 담임을 맡은 해였습니다. 제자들은 생일 전날 함께 수학여행길에 오른 선생님을 위해 배에서 깜짝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학생 한 명이 선생님 큰일 났다고 막 누가 아프다고 막 그래서 이제 초원이 막 깜짝 놀라면서 조선 이래가서 이제 문을 여니까 학생들이 막 한우성을 지르면서 그 이제 생일 노래를 불러주면서 케이크를 이제 주고 학생들도 그날 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선실에서 미리 케이크 그런 거 뜯어서 준비하고 이제 몇몇 애들이 선생님 나라가 아파요 하면서 헐레벌떡 가서 선생님이 놀래서 허둥지둥 왔는데 알고 보니까 생일 파티여가지고 선생님 놀라셨죠. 그래서 애들 막 울어라 울어라 그러고 아무튼 되게 기뻐하셨어요. 이튿날 아침 선생님은 제자들과 함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곳 순직 공무원 묘소로 올 수는 없었습니다.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3년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순직이 인정됐고 그제서야 다른 선생님들과 나란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2014년 단원고를 재현한 4.16 기억교실에도 선생님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적인 게 없더라고요.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께 미처 전달되지 못한 생일 편지는 구조된 학생들이 가져와 교실 벽에 걸렸습니다.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이걸 가져왔어. 그때는 굉장히 막 그 당시에는 막 정신이 없었어요. 울고불고 하느라고. 김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한 3반 학생들 중엔 고 김도원 양도 있었습니다. 도원 양의 어머니 이지성 씨는 딸의 교복을 입고 딸의 자리에 앉아봅니다. 이 교복은 우리 딸 도원이가 입던 단원고등학교의 교복이에요. 도원이가 남겨놓은 유품이잖아요. 유품인데 중요한 날 때마다 입고 오는 옷이기도 해요. 특히 4월 16일 오늘같이 중요한 날 그리고 이제 항상 중요한 날만 입고 와요. 제가 도원이를 가슴에 품고 오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성 씨는 현재 4.16 기억저장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공간, 손때 묻은 물건. 어느 하나 허투루 다룰 수 없는 귀한 기록들입니다. 기록은 곧 기억입니다. 산자에게 남은 숙명은 기억을 어떻게든 끝까지 남기는 것. 그래서 같은 아픔을 더는 만들지 않겠다는 게 기록을 지키는 이의 다짐입니다. 기록이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 사라지면 시간이 지났을 때는 기억이 나지를 않아. 어렴풋이 기억이 날 뿐이죠.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역사상 그냥 슬픈 참사로만 기억이 될 거예요. 그냥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10년 전 시간이 멈춘 단원고 2학년 1반부터 10반까지의 교실과 교무실은 지난 2021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됐고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준비 중입니다. 10년 전 시간이 멈춘 건 동수의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손때 묻은 물건으로 가득한 방. 아버지는 차마 치우지도 그렇다고 자주 들어와 보지도 못합니다. 자주는 못 들어와요. 그래도 아무래도 많이 생각나고 이제 주기가 다가오니까. 참사 이후 처음으로 열린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의 물건을 모은 특별전은 아이들의 기억이 담긴 유류품을 차마 버리지 못한 부모들의 마음 그 자체입니다.
전시에 출품된 동수의 물건은 로봇입니다. 로봇 공학자를 꿈꾸던 동수가 8월 대회를 앞두고 밤낮 없이 만들었지만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내돌리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와 또 반대로 상충되는 면이 또 있더라고요. 누군가 하지 않으면은 기억에서 지워진다는 게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음악을 사랑한 아들의 기타를 애지중지 보관해오다 꺼내놓은 어머니. 아빠도 가끔씩 꺼내서 닦아주고 저도 닦아주고 그렇게 이렇게 관리를 했죠. 안 하면은 먼지에 뒤덮여 있어서. 딸이 입던 교복을 내놓은 아버지도 있습니다. 이걸 봄으로 해서 옛날 기억이 또 되살아나고 또 이걸 없애자니 너무 흔적이 감춰지는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울할 때도 있고 화낼 때도 있고 또 이 재치가 없어지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진실이 밝혀졌다면은 가슴에 묻고 살아가겠지만 아직 밝혀진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간직하고 있지 않는 건가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10년, 강산도 변할 만큼 긴 세월이라고 하죠.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은 색 하나 바래지 않은 채 생생합니다. 그 기나긴 고통 속에서도 이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건 연대의 힘이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지난 10년간 함께 싸워왔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세월호가 향했던 제주에서부터 단원고등학교를 지나 아이들이 잠든 묘소까지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여태까지 10년을 싸워왔는데 부끄럽지 않게 싸워왔다고 저는 자신을 하는데 살아있다면 20대 후반,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을 아들, 딸을 상상하며 말을 건네봅니다. 색칠하고 답답하게 여기지 말고 세계하고 있어. 배고프면 집에 와서 밥해. 4.16 나눔봉사단을 꾸려 매달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도 이들이 함께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세월호 엄마들이 이제 부킹을 하는 그런 봉사예요. 다 알고 오신 거죠? 네. 어린 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봉사에 참여하는데 20대 청년들의 떠난 아이들이 겹쳐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오시는 분들이 또 세월호 세대인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도 비슷한 또래이고. 몇 살이에요? 어이구, 26? 여덟? 우리 동네도 안산구 가는 애들이 있지. 97년생들은. 매번 해온 일인데 도보 행진 다음 날은 이제 힘에 부칩니다. 초창기 때는 진짜 1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진짜 힘든지 모르고 정신없이 걸었는데 10년 지나 딱 걸으니까 진짜 많이 나이 먹었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10년을 이렇게 가족들은 잊지 않으려 또 잊히지 않으려 전국을 누비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세월 참사가 우리 아이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우리 사회가 좀 안전하고 좀 깨어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뛰어가고 있고 지금 열심히 이제 투쟁하고 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노란 리본을 통해서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서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사 생존자들에게 지난 10년은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투쟁이었습니다.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이었던 유가영 씨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이후 가영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언제든 나한테 무슨 위험이 닥칠지 모른다는 마음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가족한테도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많이. 대학 진학 후에도 고통은 이어졌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유 씨를 세상으로 이끈 건 글쓰기였습니다. 아픔을 단어로 문장으로 쏟아내며 서서히 회복한 유 씨는 참사 이후 9년간 쓴 글을 엮어 지난해 책을 펴냈습니다. 죽음이라는 파도가 우리를 갈라놓았고
저는 무트로 멀리 밀려나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언제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최악의 경우를 떠올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생존자는 힘들 때면 그림을 그렸다고 털어놨습니다. 딱 이 마음으로 그려야겠다 싶은 건 없는데 그냥 그리고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기억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을? 뭐 그냥 이 사건, 이 일 자체를. 그림 그리는 게 좋아 대학에선 건축학을 전공했고 졸업 작품 전엔 시민들이 일상에서도 세월호를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세월호 추모공원 설계도를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집 앞이니까 제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살펴볼 수도 있고 그게 가장 그나마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트라우마는 비단 유족 혹은 생존자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구조와 수습에 관여했던 사람들에게도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가라앉은 배 안에서 시신 수습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들은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6 민간 잠수사회 잠수사 김상호입니다. 김상호 씨는 사고 해역에서 약 석 달 동안 시신 수습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 20여 명 중 한 사람입니다. 이미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밤에 잠드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 가족분들이 더 아픔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아픈 건 사실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파하는 세월호 가족들을 보며 슬픔을 감춰왔지만 시간이 흘러도 분노와 안타까움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데 가서 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속에서 우리가 그 희생자를 찾았던 그 순간들을 많이 잊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근데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잊을 수도 없고. 제가 한 10명 정도 찾은 것 같은데 그 10명 얼굴이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패된 얼굴,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그 모양이 변해요. 그 모습까지 다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게 막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년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바로 올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올 수도 있고 또 나아졌는 것 같다가도 다시 올 수도 있고 잊혀졌다가도 이때 되면 또 막 그 당시에 아이들 찾았던 생각도 막 나고 어떤 잠수사들은 지금도 아이들 찾는 우리가 다 못 찾고 나왔기 때문에 쫓겨났기 때문에 11명을 두고 나왔거든요. 아직도 찾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 급박한 현장 상황 속에 구조 작업을 진행해 몸도 성한 곳이 없고 잠수 일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간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배들도 또 그런 잠수를 하기 때문에 가지 말래도 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국민들을 위해서는 가야 되겠죠. 우리보다 가족분들이 더 안타깝죠. 그 사람들은 젊은 이제 생때 같은 자식들을 다 잃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더 안타깝죠. 취재진이 만난 사람들이 바란 건 모두 같았습니다.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혹시나 사고가 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사고 관련자들을 보살필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 안 좋은 일,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의인들은 있겠지만 남의 일 함부로 껴서 다치면 너만 손해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싸워왔지만 뭔가 결과를 아직 다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우리가 염원하는 안전사회는 우리가 꼭 만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변화해 나가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지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해요. 이제 과거의 10년이 아니라 미래의 10년을 위해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10년이나 됐으니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러면 산 사람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지 남겨진 이들은 오늘도 되묻고 있습니다.